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6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전자신고 어려운 장애인 지원.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창구를 고양시청 문예회관 체육관에 설치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정해 방문 신고를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도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지자체 명의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기한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한해 3개월까지 직권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또한 시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고 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개첩. 고양시 덕양구 구청장 김은영 이달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개첩을 통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물은 덕양구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덕양구 공동주택 백신 개소에 배포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구역이므로 정차 개념이 없는 공간이다. 즉, 단 1분이라도 주차 가능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진출입로에 차를 주차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가 일상화 보편화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액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대여 양도 위조 변조 행위 200만 원이다. 덕양구청 이호식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 결과 올해 신고 건수가 4월 말 현재 1649건으로 작년 대비 2071건, 약 20% 정도 줄어들어 무척 고무적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시 학교 돌봄터 사업 확대 운영.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학교, 교육청과 함께 학교 돌봄터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학교 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난 달부터 사업을 착수했고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는 향동숲내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한다. 향동숲내초등학교는 향동지구 입주 이후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돌봄 수요 초과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향동숲내초등학교에서 신설 1개실과 기존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2개실을 학교 돌봄터로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12시 물결표 쌓인 19시, 방학 중에는 9시 물결표 쌓인 18시로 진행될 계획이다. 돌봄교실에서 숙제 학습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학교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은숙 아동청소년과장은 학교 돌봄터 3개실과 함께 아파트 관리동 등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확보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아동 돌봄 공백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학교 돌봄터뿐 아니라 지역에 설치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방과 후 돌봄 공백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돌봄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과 학부모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 학교 돌봄터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시는 현재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과 예산을 상정한 상태로 의회 통과 시 신설 설치 공사와 위탁 운영자 선정, 관계기관 협약식 등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양시 저소득 가구의 한시 생계지원금.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내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에서 5월 동안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사인 기준 365만원, 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올해 정부 내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어 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 대상도 차액 20만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http://북저로.c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 m.북저로.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경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 이다. 농어 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양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처, 지역번호 031-8075-8112-8121, 고양시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 031-909-9000,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과천시, 노인복지기 여자 5명에게 표창 수여. 과천시는 제49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관내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 수여식은 지난 4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개인 부문으로 장한어버이의 박홍삼, 72, 부림동, 님이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장한어버이의 신도휴, 83, 중앙동, 님, 노인복지기 여자로 김향숙, 71, 부림동, 님, 과천시 노인복지관 민숙이, 60, 문원동, 님이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단체 부문에는 우리은행 과천지점이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박홍삼 님은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는 한편 실버경찰 봉사대 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 오신 분이다. 신도휴 님은 경로효행 실천을 통해 자녀들을 바르게 키웠으며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김향숙 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휴관하자 매일 안부 전화를 하며 어르신들을 보살폈고 자원봉사 클럽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민숙이 님은 지난 2015년 5월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이래 노인복지관의 청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솔선수범하여 복지관 방역에 나서는 등 과천시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매년 노인복지기금과 취약계층 명절 선물을 후원하고 복지관 환경미화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진행하며 어르신 행복을 위해 힘써온 우리은행 과천지점이 표창을 받게 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표창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전한다라며 과천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할 깜짝 행사, 오늘도 봄날, 인생사진 찍기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노인복지관 입구에 포토존을 마련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을 500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사진 촬영은 7일부터 21일까지 평일 10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참여 예약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어르신은 노인복지과 사회교육팀 지역번호 02-509-7621-3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과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판넬을 게시하고 영상을 상영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과천시 경로당 우리 농산물 꾸러미 지급. 과천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로당 이용이 어려워지고 시설 내 급식이 중단되자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여 결식 예방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산물 꾸러미는 경로당 회원 중 희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각 가정의 택배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1인당 5만 원 상당의 잡곡과 건어물 등의 우리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